새벽 5시 현숙은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다. 73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었다. 설악산 단풍 구경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2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 밖으로 나간 것은 시장 보러 갈 때뿐이었으니까. 별아, 할미 잠깐 나갔다 올게. 평소라면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릴 별이가 이상했다. 침실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현숙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왠지 슬퍼 보였다. 현숙이 가방을 꺼내자 별이는 갑자기 일어섰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다. 보통 때라면 웃는 듯한 얼굴로 주인 곁에 얌전히 앉아있던 순한개였는데 오늘은 달랐다. 별아, 왜 그래? 할미가 무서워? 별이는 대답 대신 현숙의 다리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가방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 현숙이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별이도 따라 움직였다. 마치 벽이 된 것처럼. 아이고, 이 녀석이 왜 이러나. 현숙이 억지로 별이를 밀어내고 가방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다. 별이가 갑자기 가방에 달려들어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찢어지는 천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다. 별아, 안 돼. 하지만 별이는 멈추지 않았다. 눈물이 글썽글썽한 채로 가방을 계속 찢어댔다. 3년 전 가게 앞에서 떨고 있던 그 작은 강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필사적이었다. 현숙은 할 수 없이 찢어진 가방 대신 보조 가방을 들었다. 하지만 별이는 현관문 앞을 막고 서서 한치도 비켜주지 않았다. 꽁꽁 언 동상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별아, 할미 진짜 가야 해. 옥분이가 기다려. 별이의 눈에서 눈물 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걔가 우는 걸 처음 본 현숙은 가슴이 찡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다. 친구 옥분이와 아들 준석이가 얼마나 애써서 이 여행을 만들어줬는데. 현숙이 억지로 별이를 안아들고 나서려 하자 별이는 온몸으로 버둥거리며 저항했다. 평생 주인에게 한 번도 대든 적 없는 개가 처음으로 반항하는 순간이었다. 할미를 보내드릴 수 없어요. 별이가 말할 수 있다면 분명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 간절한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결국 현숙은 택시를 탔지만 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뒤뚱거리며 택시를 쫓아왔다. 짧은 다리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신기했다. 운전기사까지 놀랄 정도였다. 아줌마, 저 개가 계속 따라와요.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도 별이는 이미 와 있었다. 헥헥거리며 현숙 앞을 막고 서더니 이번에는 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누가 와서 달래도 꿈쩍하지 않았다. 할머니, 이게 정말 이상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옥분이 당황스러워했다. 현숙은 별이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 속에서 뭔가 절박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25년간 외로웠던 마음을 달래준 유일한 가족. 항상 웃는 얼굴로 위로해준 소중한 동반자. 그런 별이가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옥분아, 미안해. 나는 못 가겠다. 현숙은 결국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별이의 표정이 환해졌다. 다시 그 온순하고 웃는 듯한 얼굴로 돌아온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별이는 현숙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마치 잘 결정하셨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3년 전 그날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을씨년스러운 저녁이었다. 현숙은 가게 문을 잠그려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끙끙거리는 작은 울음소리였다. 누가 울고 있나? 가게 앞 골목 구석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젖은 털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강아지 한 마리였다. 진돗개 특유의 쫑긋한 귀와 말린 꼬리, 하지만 너무 말라서 품종을 알아보기도 어려웠다. 아이고, 이 작은 게 왜 여기 있지? 강아지는 현숙을 보자 더 깊숙이 몸을 움츠렸다. 사람이 무서웠던 모양이다. 하지만 현숙이 다가가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배고프지? 할미가 뭔가 줄게. 현숙은 가게로 돌아가 라면을 끓였다. 강아지는 처음엔 경계하다가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먹어댔다. 그 모습을 보니 며칠은 굶은 것 같았다. 이름이 뭐야? 주인은 어디 있고? 강아지는 대답 대신 현숙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그때 현숙은 이 강아지의 특별함을 알아챘다. 눈빛이 달랐다. 마치 사람처럼 현숙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현숙은 강아지를 집에 데려왔다. 25년간 혼자 살았던 집에 생명체가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강아지는 현숙이 내준 담요 위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별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졌구나. 별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별이는 현숙의 가족이 되었다. 처음 몇 주는 조심스러웠다. 별이는 큰 소리가 나면 움찔했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곤 했다. 분명 어디선가 상처를 받고 살았던 것이다. 하지만 현숙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별이는 점점 변했다. 처음엔 겁에 질린 눈이었는데 이제는 항상 웃는 듯한 표정을 짓게 되었다. 진돗개 특유의 삼각형 눈이 반달처럼 휘어져서 정말 웃는 것처럼 보였다. 더 놀라운 건 별이의 공감 능력이었다. 현숙이 남편 생각에 울적해하면 별이는 조용히 다가와 머리를 현숙의 무릎에 올렸다. 기분 좋은 날에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함께 기뻐했다. 아픈 날에는 침대 곁에서 밤새 지켜주었다. 이 녀석이 사람 마음을 어쩜 이렇게 잘 알까? 현숙의 친구들도 별이의 특별함을 인정했다. 다른 개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마치 현숙의 감정을 읽는 초능력이 있는 것 같았다. 별이가 온 후 현숙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혼자 말하는 버릇도 생겼다. 별이가 알아듣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별아, 오늘 김치찌개 끓일까? 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했다. 실제로는 우연이었겠지만 현숙에게는 대답하는 것처럼 보였다. 겨울밤 TV를 보며 둘이 함께 웃고 봄에는 동네를 산책하고 여름엔 선풍기 바람을 함께 쐬었다. 별이는 항상 현숙 곁에 있었다. 화장실 갈 때도 가게에 갈 때도 따라왔다. 할미 혼자 두고 어디 가지 마라, 별아. 그런 현숙의 말에 별이는 언제나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약속하는 것처럼. 동네 사람들은 현숙과 별이를 한 몸같이 여겼다. 현숙이네 별이 별이네 할머니라고 부를 정도였다. 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별이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현숙에게 더 바짝 붙어 다녔고 현숙이 조금만 멀리 가려고 해도 불안해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는 것처럼. 현숙은 몰랐다. 별이가 얼마나 예민한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본능이 얼마나 정확한지도. 현수가 이번 가을엔 꼭 설악산 가자. 친구 옥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별이는 늘 그렇듯 현숙의 발치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여행을 해. 나이가 몇인데? 그러니까 더 가야지. 73이면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야? 설악산 단풍이 얼마나 예쁜데? 옥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으로 설악산 단풍 사진들을 보여주며 계속 설득했다. 빨갛고 노란 단풍이 산을 뒤덮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봐봐, 이렇게 예쁜데 안 가면 후회할 거야. 우리 나이에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겠어? 현숙의 마음이 흔들렸다. 사실 젊을 때부터 설악산을 가보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가자고 하다가 미루다가 결국 못 가게 되었다. 그 후로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도 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어. 옥분이 별이를 내려다봤다. 별이는 마치 무슨 대화를 하는지 아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펜션에게 데려갈 수 있는데 찾아볼게. 요즘은 반려견 동반 펜션 많다던데. 그래도 현숙이 망설이자 옥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수가 남편분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25년 동안 집에만 있었잖아. 이제 좀 나와서 세상 구경해야지. 그날 저녁 현숙은 큰아들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석아, 엄마가 친구랑 설악산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여행을요?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사실 준석은 오래전부터 어머니가 집에만 계시는 것을 걱정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취미생활도 하시길 바랐는데 옥분이가 자꾸 가자고 해서. 그런데 별이는 어떻게 하지? 별이는 제가 와서 봐드릴게요. 아니면 애견 호텔에 맡기는 것도 좋고요. 애견 호텔? 별이가 낯선 곳에서 잘 지낼까? 엄마 걱정 마세요. 별이도 사회화 경험이 필요해요. 엄마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잖아요. 준석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별이도 다른 개들과 어울려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현숙은 별이를 바라봤다. 별이는 평소와 달리 침울한 표정으로 현숙을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별아, 할미가 여행 가면 싫을까? 별이는 대답 대신 현숙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그 무게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다음 날 옥분이 다시 전화를 했다. 현수가 펜션 예약했어. 반려견 동반 가능한 곳으로 잡았으니까 별이도 함께 갈 수 있어. 정말? 그럼 별이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별이도 산 구경하면 좋아할 거야. 개들도 자연을 좋아한다더라고. 현숙의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다. 별이와 함께 갈 수 있다면 걱정할 게 없었다. 좋아, 가자. 하지만 그날 밤부터 별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더 바짝 붙어 다녔고 현숙이 짐가방 근처에만 가도 불안해했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계속 현숙 주변을 맴돌았다. 별아, 왜 그래? 아픈 데라도 있니? 수의사에게 데려가 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다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고 했다. 여행 일주일 전부터 별이의 증상은 더 심해졌다. 현숙이 여행 준비를 하는 걸 보면 가방 앞을 막고 서거나 짐을 꺼내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했다. 별이가 왜 이러지? 함께 가는 건데. 현숙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여행이 위험하다는 것을. 그리고 현숙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행 전날 밤 별이는 밤새 현숙의 침대 곁을 지켰다. 한 번도 눈을 붙이지 않고 경계하듯이. 마지막 기회라는 듯이. 여행 당일 새벽 4시 30분 현숙의 알람이 울렸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다. 옥분이와 70버스를 타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별이는 이미 깨어 있었다. 아니, 아예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았다. 현숙의 침대 옆에서 꼼짝없이 앉아 현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별아, 벌써 깼구나. 할미랑 함께 여행 가는 게 그렇게 신나니? 현숙이 일어나자 별이는 갑자기 일어서서 현숙 앞을 막아섰다. 평소 같으면 꼬리를 흔들며 아침 인사를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고 털이 곤두서 있었다. 왜 그래, 별아? 어디 아픈 거야? 현숙이 화장실로 가려 하자 별이가 따라왔다.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바짝 붙어서. 마치 현숙에게서 한 걸음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듯이.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별이는 현숙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현숙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으면 별이도 거울 속 현숙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별아, 오늘 산에서 뛰어놀 생각하니까 기분 좋지? 하지만 별이의 표정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문제는 현숙이 여행 가방을 꺼낼 때부터 시작되었다. 옷장에서 가방을 꺼내는 순간 별이가 갑자기 끙끙 소리를 내며 몸부림쳤다. 별아, 괜찮아. 우리 함께 가는 거야. 하지만 별이는 현숙이 가방에 옷을 넣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가방 옆에 바짝 달라붙어서 현숙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현숙이 속옷을 가방에 넣자 별이가 코로 밀어냈다. 양말을 넣자 또 밀어냈다. 마치 넣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별아, 뭐 하는 거야? 할미가 준비해야 하는데. 현숙이 별이를 살짝 밀어내고 다시 짐을 정리하려 했다. 그때였다. 별이가 갑자기 가방에 달려들었다. 별아. 별이는 이빨로 가방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찢어지는 천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깼다. 3년 동안 한 번도 물건을 망가뜨린 적이 없던 순환개가 처음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다. 안 돼. 별아, 멈춰. 하지만 별이는 멈추지 않았다.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면서도 계속 가방을 찢어댔다. 마치 이 가방만은 절대 완성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힌 것처럼. 현숙이 억지로 별이를 떼어내자 이미 가방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다. 아이고, 이를 어쩌지. 현숙은 할 수 없이 작은 보조 가방을 꺼냈다. 하지만 별이의 저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현숙이 보조 가방에 짐을 넣으려 하자 이번에는 별이가 현숙의 다리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현관문 쪽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별아, 비켜줘. 할미가 늦겠어. 하지만 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 다리를 땅에 단단히 붙이고 버틴 목처럼 서 있었다. 현숙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려 해도 별이가 몸으로 막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6시가 넘어가고 있었는데 별이는 여전히 현관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별아, 제발. 할미 진짜 가야 해. 옥분이가 기다리고 있어. 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걔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본 현숙은 당황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눈빛이었다. 마치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할미를 보낼 수 없어요. 별이가 말할 수 있다면 분명 그렇게 외쳤을 것이다. 온몸으로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었다. 현숙은 결국 별이를 안아들려고 했다. 하지만 평소 순종적이던 별이가 처음으로 몸부림쳤다. 발톱으로 바닥을 긁으며 저항했다. 왜 이러는 거야, 별아? 할미가 무서워. 그때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 미리 불러둔 택시가 도착한 것이다. 현숙은 별이를 억지로 밀어내고 현관문을 열었다. 하지만 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현숙이 택시에 타자 뒤뚱거리며 따라왔다. 짧은 다리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다. 아줌마, 저 개가 계속 따라와요. 괜찮을까요? 운전기사도 걱정스러워했다. 별이는 택시 뒤를 쫓아오며 계속 지저댔다. 평생 짖지 않던 개가 처음으로 목청을 높인 것이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별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숙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현숙아, 왜 이렇게 늦어? 옥분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가 별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별이가 왜 여기 있어? 별이는 헥헥거리며 현숙 앞을 막고 섰다. 이번에는 더욱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누가 와서 달래도 무엇으로 유혹해도 절대 비켜줄 생각이 없다는 듯이. 25년간 외로웠던 현숙의 마음을 달래준 유일한 가족. 그런 별이가 목숨을 걸고 하는 마지막 간청이었다. 할머니, 이게 정말 이상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옥분이 당황스러워하며 별이를 바라봤다. 별이는 현숙 앞에 우뚝 서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산처럼 굳건했다. 별아, 우리 함께 가는 건데 왜 그러니? 현숙이 달래려 했지만 별이는 요동하지 않았다. 대신 현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버스터미널이 점점 분주해졌다. 출근하는 사람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다. 설악산행 버스 출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현수가 빨리 결정해야 해. 버스 놓치겠어. 옥분이 초조해하며 시계를 봤다. 하지만 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숙에게 한 발 더 다가섰다. 그때 현숙은 별이의 눈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다. 단순한 질투나 분리불안이 아니었다. 진짜 두려움이었다. 마치 현숙이 이 여행을 가면 영영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 같은 것이 있었다. 별아. 현숙이 무릎을 굽혀 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별이는 현숙의 손에 코를 비비며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너무나 애절했다. 제발. 가지 마세요. 별이가 말할 수 있다면 분명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 간절함이 현숙의 가슴을 찔렀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하기 시작했다. 저 개가 왜 저러죠? 주인 따라가려고 하나 봐요. 근데 왜 막고 서 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현숙에게는 별이의 목소리만 들렸다. 말없는 그 절규가. 현수가 정말 늦겠어. 별이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가자. 옥분이 현숙의 팔을 잡아 끌려 했다. 그 순간 별이가 몸을 더욱 넓게 펼쳐 길을 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옥분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어머, 이 개가 사람한테 으르렁거려? 별이는 평생 사람에게 으르렁거린 적이 없었다. 아이들이 괴롭혀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만져도 항상 참았던 개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현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현숙은 그 순간 깨달았다. 별이가 지금까지 보인 모든 이상한 행동들이 단순한 응석이나 질투가 아니었다는 것을. 정말로 뭔가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2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도 이랬다. 남편이 자꾸 뒤척이며 뭔가 이상해라고 중얼거렸었다. 그때 현숙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다음 날 남편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동물들은 사람보다 예민하다고 했다. 지진이 나기 전에 개들이 짖고 쓰나미가 오기 전에 동물들이 도망간다고 했다. 혹시 별이도? 별아, 정말 위험한 거야? 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했다.
그리고 현숙의 손을 코로 비비며 애원하듯 바라봤다. 현숙의 마음이 흔들렸다. 73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떠나는 여행이었다. 친구가 얼마나 공을 들여 준비해줬는지도 알고 있었다. 아들도 응원해준 여행이었다. 하지만 현숙은 별이의 눈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다. 아니, 느꼈다. 옥분아. 현숙이 천천히 일어섰다. 옥분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현숙을 바라봤다. 미안해. 나는 못 가겠다. 뭐라고? 왜? 별이가 이렇게 말리는데 어떻게 가겠어? 옥분의 얼굴이 실망으로 가득 찼다. 현수가 그냥 걔 때문에? 이게 말이 돼? 얼마나 준비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에 꼭 갈게. 현숙이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별이의 표정이 확 밝아졌다. 꼬리를 살살 흔들며 현숙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마치 잘 결정하셨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걔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다니. 옥분이 혼자 떠나며 투덜거렸다. 현숙은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별이의 그 간절한 눈빛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별이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 있었다. 평소에 온순하고 웃는 듯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창밖을 바라보며 편안해 보였다. 별아, 정말 위험한 게 있었던 거야? 별이는 현숙을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현숙의 손에 머리를 기댔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체온이 전해져 왔다. 현숙은 확신했다. 별이가 자신을 지켜준 것이라고. 비록 어떤 위험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별이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라고. 그날 저녁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설악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추돌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현숙이 탔어야 할 바로 그 시간대의 버스였다.